더글로리의 가해자들을 보면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이끌어줬다면 지속된 가해 행동을 멈출 수도 있었고 또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사준 적이 없는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친구가 빌려준 것이라고 하거나 얼버무립니다. 우리 이 아이들 모두가 어쩌면 그 사회적인 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레인셀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경찰관이고 현직 경찰관이 알려주는 학교폭력 대처법을 쓴 이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 전담 경찰관은 여러 업무 중에서 이제 여성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이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을 예방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이제 부서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 그리고 가해 학생 또는 비행 청소년, 소년범들을 만나면서 우리 이 아이들 모두가 어쩌면 그 사회적인 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밖으로 내몰리게 되거나 아니면 사회, 국가에서 비행 청소년이나 소년범이라고 낙인을 찍게 되는데요. 그 장본인은 결국 어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범죄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상처받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게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전 세계적이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와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만이 학교폭력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들 중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 혹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등 아이들마다 학교폭력을 체감하고 대응하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알아챌 수 있는 징후는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자녀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보실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 상처나 멍자국이 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전학 가고 싶어 하거나 학원을 옮기고 싶다고 한다. 세 번째로 성적이 급격하게 또는 서서히 떨어진다. 네 번째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섯 번째는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이 많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평소보다 안색과 표정이 좋지 않다. 자, 이런 점을 잘 파악하려면 아이의 정서를 항상 살펴보는 게 부모님이 관심을 두셔야 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가 혹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다니거나 같이 다니는 친구가 거의 없다. 다음 친구들과 장난하듯이 스파링, 격투기 등 이제 몸을 쓰기를 하는데 대부분 스파링이나 격투기 상대 샌드백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한편 이제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역시 반 아이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가해 징후를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살펴보실 가해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대화가 적고 혹은 줄어들거나 안 그랬었는데 이제 반항하거나 화를 내는 횟수가 좀 많아진다. 두 번째는 친구 관계를 좀 유난히 중요시하고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이제 사준 적이 없는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친구가 빌려준 것이라고 하거나 얼버무립니다. 그 다음 또 과도한 화장, 옷차림, 문신 등 외모를 심하게 꾸며서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고 갈등 상황에 자주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와 다르게 감추는 게 많아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가 가해를 하는지 살펴볼 점입니다.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게 되고
다른 학생을 좀 괴롭히면서 자주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선생님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손이나 팔에 붕대를 감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 깊게 데리고 와서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칼이나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선생님도 위협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징후입니다. 사실 친구들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구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자신도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방관한다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도 피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알려서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학교폭력 피해 가해 징후를 나열했지만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과 비슷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학교폭력이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긴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평소에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자주 소통하면서 알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보호도 하지만 주로 범죄를 행한 가해자를 계도하거나 혹은 선도하기도 하는데요. 초범의 경우보다는 재범하는 아이들의 가정 환경에서 특별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주로 맞벌이하는 가정 혹은 부모님의 부재로 조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귀가 시간 같은 부분에 있어서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부모나 이제 보호자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행이나 범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날이라고 했지? 엄마, 오늘 너한테 너무 실망이야. 경찰서까지 갈 줄 알았나? 그 부분이 실망이야. 없는 애 하나 어떻게 못해서. 아이의 잘못이 범행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돈과 권력으로 무마시키고 또 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야단은 고사하고 딸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 엄마의 모습을 딸이 보고 똑같이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아이의 인격 성장은 성장을 멈추고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공감이 결여된 사람으로 우리 부모가 키운 것입니다. 손등 말고 팔뚝에. 손등은 아프대. 이사라 정신 차려봐 얼른. 해독하고 전시회 가야지. 누구세요? 전사세요? 마약은 명백한 범죄 행위고 더군다나 성직자인 목사 사모님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딸을 더 깊은 범죄에 빠지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신앙의 의미도 법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어보세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혹시 몰랐어? 얘 니네 엄마 아침에 방 뺐어. 문동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거의 이제 방임 수준이고 딸을 그냥 도구로 쓰는 건 거죠. 보통의 엄마들이라면 딸을 위해서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의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데 엄마 자체도 가정 환경이 불우했기 때문에 딸에게 그렇게 양육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제 가해자도 결국은 사회적인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글로리의 가해자들을 보면 제대로 된 부모님의 양육하에 교육이 이루어졌던 경우를 볼 수가 없는데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이끌어줬다면 지속된 가해 행동을 멈출 수도 있었고 또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는 정말 현실일까요? 네, 현실입니다. 기절을 하니까 옆에서 장난치고 놀면서 바닥에 물까지 뿌리고 또 끌고 다니기까지 하는 그런 잔인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기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SNS 계정 뺏기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재미삼아서 친구의 사진을 우스운 사진에 합성해서 공유하면서 희덕거리고 웃고 장난하는데 사소한 장난이 범죄자 낙인을 찍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세요.